최성해 동양대학교 전 총장의 행적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 증언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2019년 9월 6일 전격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측근에게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최 전 총장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에서 표창장 관련 내용들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총련 경선에 표자는 야라고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까요? 그때가 그냥 갈림길에는 쓰가 있었다 이래. 이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닫아야 돼. 실제로 최성해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9월 4일 이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말을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학교를 위해서 조국과 붙을 때 세게 붙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수상한 행보는 또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문제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정주하고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 오는데 서울서 다 다녔죠. 아니 그러면 뭐 최규현 씨가 제일 가까이 지기네. 경험했을까 아니라 우회할까. 최 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두 사람은 만났지만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교일 당시 의원은 며칠 뒤 국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라면서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은 동양대학교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최교일 전 의원은 최 전 총장과 만나거나 전화, SNS 등으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보자 또한 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앞뒤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동양대학교는 이보다 열흘 전에 정 교수 자녀 수상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검찰 소환 전에 표창장 관련 내용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의 잘못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제 이야기를 꺼냈죠. 거기에 이제 벌써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문제 되면은 위임해갖고 자기가 했다.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머리를 많이 썼는 것 같아.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최 전 총장이 전 동양대 관계자에게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말까지 한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지만 최 전 총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내가 비례대표 내 지금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뭐 국회의원 내가 초선 의원으로 돼갖고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쫄병 생활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총선을 넉 달쯤 앞둔 2019년 12월 하순 여러 사람과 식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총한테 직접 누군가가 들었대.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 비례 높은 순위 받을 거라고 그러네.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전 총장의 행적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야당으로부터 당선권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제안받았고 또 학교를 위해 조국과 세게 붙었다고 한 발언을 대구문화방송이 공개한 이후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전 증언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될 만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부서장에게 일임되기도 했는데 최 전 총장 스스로도 표창장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실토한 육성 파일까지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자기가 허가하지 않은 표창장은 위조라고 했던 법정 증언과 달라서 위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표창장이 위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석 달 전인 2019년 12월 같은 대학 A 교수와 나눈 대화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대장에 빠지고 나간 게 숱하게 많다고요. 우리 학교에 숱하게. 숱하게 많은 거는 지금 그거는 그래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관리가 엉망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상장 형식이 제각각이고 부속 기관에서 주는 상장 등은 부서장에게 일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이 말한 상장 형식만이 진짜라는 논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표창장이 발급됐던 2012년 당시 동양대 교양학부에 재직했던 B 교수는 법정에서 상장을 줄 때 1년 번호를 매겨야 하는데 본부 지침이 없어서 문의했지만 본부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다고까지 증언했습니다. 표창장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장대장을 동양대 측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무렵 불태운 사실도 최 전 총장은 시인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 학교 대장 뭐 다 불태웠다면서요. 말도 안 돼. 대장 그거는 뭐 한국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 대장 찍는 대장 소각하는 놈이 그냥 소각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증거인멸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상장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나간 표창장이 많은데도 자기 허가 없이 나간 상장은 위조라며 법정 증언에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얼마 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이 처음으로 표창장 관련 내용을 알았다고 증언한 시점보다 일주일 이전에 동양대 측이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준비했다는 발언이 확인돼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최 전 총장은 처음에는 법정에서 압수수색 당일인 9월 3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은 법정에서 이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7일 앞뒤로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자 최 전 총장은 말을 바꿉니다. 압수수색 하루 이틀 전에 정경심 교수에게서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다가 8월 말이나 9월 초 동양대 직원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동양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 24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문학 강좌 수료증 발급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당시에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합니다. 그때는 나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그 이야기 왜 먼저 나왔을까? 동양대가 8월 24일부터 상장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면 최 전 총장의 최측근이 전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준비했다고 말한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준비 없이는 총련 경선에 투자느냐라고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할까네. 그때가 그냥 갈림길에는 쓰가 있었다 이래. 이 좋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사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나대야 돼. 최 전 총장도 당시에 사전에 준비했음을 전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라서 이게
뭐 9월 1일 날, 9월 4일 날 그게 터졌으면 그 전부터 나왔다는 소리지. 그 전부터 내가 어떻게 얘들을 요래해갖고 내가 학교를 좀 떼어갖고 재벌들한테 돈을 이런 거 생각할 텐데. 동양대가 표창장과 같은 상장을 많을 때는 1년에 수백 장, 최소 100여 장을 발행합니다. 표창장이 나갔다는 2017년에서 7년이나 지난 2019년, 최 전 총장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 전 총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유독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만은 준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신명철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당선권 비례대표를 제안받았다고 말한 만큼 증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학교 관계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한국당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죠? 조영이도 전화 왔고 뭐 했는데. 뭐 도와준대요? 그래 원래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최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어. 작년에. 예. 조국 전 장관 측을 공격했던 야당 원내대표의 이런 통화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자 주 의원은 말을 바꿉니다. 통화 시기는 원내대표 시절이 아닌 평의원이었던 2019년 9월 무렵이라는 겁니다. 원내대표께서 그쪽에 그 정경심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인데 이렇게 접촉했다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판 있기 전이야. 재판 있기 전에. 아니 그렇지 그래. 그때 막 뭐 시끄러울 때 한 번은 전화 안 받고 한 번은 저 꿋꿋하게 힘내시라고 이래 전화한 게 다야. 하지만 최성해 전 총장은 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전화 왔다며 다른 말을 합니다. 전화는 되도록이면 내한테 안 오는 게 좋아. 국민의힘도 안 오는 게 좋아.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하면 뭐 국민의힘에 뭐 얻었다고 이러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전화 안 오는 게 좋아. 근데 뭐 조호영이 대표니까 내가 안 받았지.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이 재판 이전에 핵심 증인에게 힘내라며 전화한 것도 정치적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1대 총선 한 달 정도 전인 지난해 3월 최성해 전 총장은 충격적인 말을 실토합니다. 국회의원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공천도 해준다 했고 비례대표제도 5번 안으로 준다 했는데 다 섰다가 내가 결체하고 결정지었어.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씨에게 비례대표 제안 여부를 물었지만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최 전 총장의 50년 지기 최측근 인사 제이 씨가 주변 인물들에게 한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총련 경선에 투자느냐라고 이게 8월 20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을 거 할까는 그때가 그냥 갈림길에는 수가 있었다 이런 이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못 나대야 돼. 1심 재판부는 제이 씨의 녹취록을 믿을 수 없고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야당 유착설과 위증 논란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 전 총장이 학력 위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검찰의 처리는 수상하기만 했고 더욱이 최 전 총장은 검찰 수사는 걱정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을 입수해서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2019년 9월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나는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진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사자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중앙지검 특수 2부장에게 이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저희가 고용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최성해를.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누구 검사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표창장 뒤졌던 고용곤이한테 최성해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 다른 사건으로 최 전 총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검사에게 최 전 총장 본인의 사건이 배당됐다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실에 관련 사건도 배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처럼 검찰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정기 인사를 이유로 1년 동안 2번이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고 고발된 지 1년 반이나 지난 올해 1월 27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각하 처리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최성해의 말을 듣고 표창장을 뒤졌던 고용곤이가 최성해가 위증했다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이게? 그런데 교육부는 최성해 전 총장의 학력에 대해 지난해 이미 허위라고 발표했고 최 전 총장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본인 사건의 수사 결론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2월 측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고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지려고 내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다 끝났는데 뭐 그래. 측근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최 전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사 받은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이 고발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고발했죠. 몰라 어떤 놈이지. 상관없어.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깊숙이 관련돼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본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는데요. 취재 결과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법적 판단이 많습니다. 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박사학위 허위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인 각하 처분했습니다. 1994년 학위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999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적 판단이 많습니다. 최 전 총장은 임기 4년의 총장직을 계속 연임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임 시마다 별도로 그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할 당시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 기산점을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할 당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당시 교육부는 동양대의 25년간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밝혔고 최 전 총장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동양대 회계감사에서 14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 전 총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1,6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였습니다. 2012년에는 28차례에 걸쳐 내부 결재 없이
2,800여만 원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은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의문의 출장을 간 것입니다.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 확인된 것만 35일치 730여만 원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동양대는 북서울 캠퍼스를 지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동생 회사에 172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최 전 총장은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동생 회사에게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 내가 알았어. 형님한테 폐 안 끼치고 내가 그 도네이션 하는 셈 치고 자기 짓겠다 그랬어요. 검찰은 단순히 입찰 방해 혐의로 최 전 총장 형제를 재판에 넘겼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 FM 방송국 직원 A씨에게 교비로 8천만 원을 주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최성해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총장직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 전 총장과 언론과의 유착 의혹인데요. 언론들이 유난히 최 전 총장에게 우호적이었고 최 전 총장은 언론이 자신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과 행동에는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과의 유착 의혹도 그랬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 27일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야당 인사를 만났습니다. 8월 2일부터 총장님이 아마 준비 다 해가왔는데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는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병주하고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 올라가 서울서 다 만났어. 아니 그러면 뭐 최규일 씨가 제일 가까이 지기네. 경험했을까 아니라요. 무야할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친한 사이지만 만남은 부인했습니다. 자,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잘 친한 사람이고 최성해 총장 오케이. 나하고 가까워. 그다음에 우동기 가까워. 친구야. 네. 최성해 총장이 같이 끼어가지고 만난 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지 따로따로 다 봤다고.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야당과 유착 의혹이 일자 대학 관계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다 내핀이 돼갖고 우리 학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래 하면 무조건 다 때리기로 했어. 교육부. 그렇게 내 하나 때문에 교육부하고 언론사들하고 싸움이 된단 말이야. 지난해 3월 최성해 전 총장이 야당의 비례대표 상위권 공천을 제안받았다는 육성 파일이 최근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과 통화해 야당 유착설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역시 이슈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1년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유시민 전 장관이 최 전 총장과 통화했을 때는 대부분 언론들이 외압이라면서 수백 건의 기사를 쓴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반응입니다. 최 전 총장의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에서도 언론은 소극적이기만 했습니다. 상장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고 나간 표창장이 많았고 그 대장이 소각된 사실이 확인돼서도 관심을 갖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이 나올 때 언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중앙일보 딱 그래놓고 내가 전화를 한 통화를 안 받거든. 안 받으니까 뭐 일보에서도 문자가 와. 조명희 의원이 좀 총장님 좀 도와드리라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인 조명희 의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부인합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난 정확한 그 날짜도 잘 몰라요. 최성해 총장님하고 친하고 예전부터 그 우리 영락회라고 같은 포럼도 같이 하고 친하긴 한데 최성해 총장님 항상 존경하고 제가 참 열심히 그 친하기도 한데. 최 전 총장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빠졌을 때도 대부분 언론들은 보복이라면서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수상한 행보에 많은 언론이 왜 이렇게 우호적인가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